안녕하세요. 회와 초밥을 사랑하는 일식 요리사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물고기에서 나오는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마무리는 좋게 끝내겠지만 중간중간 불편하거나 징그러운 장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게 낫겠다 싶은 분들은 정중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회, 초밥,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맛있게 즐기는 음식이죠. 그리고 기생충이 나올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생물은 기생충의 숙주라고 봐도 됩니다. 바다에는 약 15,000 종류의 기생충이 살고 있는데 바다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은 그 기생충들의 숙주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기생충들은 조리 과정에서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날로 먹는 회나 초밥 같은 음식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하다고 해야 되나? 여튼 접할 수 있는 기생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리된 음식에서는 있는 줄도 모르고 먹은 게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모르고 먹으면은 오늘은 대표적인 친구들만 소개해 볼게요. 한때 뉴스에도 나올 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아니사키스, 그리고 겨울철 방어에서 나오는 방어사상충, 그리고 요즘 광어에서 자주 나오는 쿠도하충, 갑각류지만 기생충 같은 시모토와 엑시구아가 있어요. 저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생충의 라이프 사이클을 볼게요. 이게 사실 누가 먼저나를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랑 똑같은 건데 물론 저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기생충의 알이 바다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 알들을 플랑크톤이 먹어치웁니다. 플랑크톤은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여튼 알을 먹어치우고 떠다니던 플랑크톤들을 새우나 물고기들이 먹어요. 이때부터 기생충 알이 유충이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새우가 먹었는데 새우가 내 숙주다. 그럼 유충이 되는 거예요. 기생충을 품고 있는 새우를 물고기가 먹었어요. 그러면은 물고기 내장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생을 하다가 고래가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고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죠. 물론 인간 빼고는. 그러면은 고래를 최종 숙주로 삼게 되고 고래를 최종 숙주로 삼기 때문에 고래회충이에요. 고래 내장에서만 평생을 살아간다면은 대가 끊기겠죠? 씨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아니사키스들은 내장 안에 있다가 알을 분출해내고 그 알은 이제 고래의 대변을 통해서 바다로 다시 흘러가게 되고 그 알을 플랑크톤이 다시 먹어요. 이 얼마나 멋진 자연의 섭리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기생충이 아니사키스입니다. 대부분의 기생충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사키스를 먼저 얘기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내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섭취할 일은 거의 없어요. 통째로 조리하는 조림이나 구이처럼 조리 후에 내장째로 먹는 그런 음식들도 있는데 냉동됐거나 조리된 후에는 우리가 먹어도 딱히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다 모르고 먹으면 약이라. 문제는 선도가 떨어지는 물고기들을 날로 먹었을 때예요. 이 아니사키스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 숙주가 죽어간다 싶으면은 근육으로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먹으면은 약이 아니에요. 아니사키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위액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위벽이 한 3mm에서 8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뚫고 가려니 시간도 많이 들고 꽤나 아프겠죠? 한 이틀 정도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아니사키스가 우리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자꾸 막 배출해내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말했던 방어사상충은 다른 것이냐? 네, 완전히 달라요. 방어사상충은 방어에 살아서 방어사상충이에요. 참 쉽죠? 방어사상충은 방어의 근육, 즉 우리가 그 회로 먹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아니사키스는 바다에 알을 뿌려서 그 알을 누군가가 먹으면 그 내장에서 이제 기생해 나가는 기생충인데 방어사상충은 그 근육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둥지를 틀고 살면서 크게 자라면은 약 한 50cm까지 자라는데 다행히 사람이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기생충이 그 안에 살면서 막 먹고 싸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육에 상처도 나고 그러면은 고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먹었을 때는 우리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대부분 가게에서 충이 나오면은 이렇게 앞뒤로 잘라가지고 사용은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방어회를 먹다가 수상한 구멍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혈점 같은 게 보이면은
그냥 가게에 정중히 말하세요. 가끔 방어를 손질하다가 충이 나오면은 막 질 수 없다 치아라 하면서 그냥 통째로 버린다는 사람도 있다고 수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 많은 쿠도아충. 쿠도아충은 그 현지에 계신 조리사분들도 꽤나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쿠도아충은 굉장히 흔해요. 쿠도아충은 근육이나 내장에 붙어서 이제 살을 녹이는 그런 애들인데 사실 뭐 검열도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생긴 신종 쿠도아충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서 검열하기도 힘들고 사람이 섭취했을 때 막 복통에 구토에 설사에 한동안 고생 좀 해야 돼요. 이게 소문으로는 그 특정 양식장에서 아니면 자연산에서만 나온다고는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완도산 양식 광어를 써왔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꼭 기생충 때문에 그런 거라고 뭐 확정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 저희가 탈이 났을 때. 그 손질 과정에서 오염이 돼도 탈이 날 수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탈이 한번 나갖고 고생 좀 했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밖에서 사 먹기 싫어요. 여튼 국내에서도 쿠도아충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인증된 곳에서 깔끔하게 손질된 음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모토와 엑시구아가 있는데 이름은 되게 낯설지만 굉장히 흔한 기생충이에요. 원래는 갑각류로 분류되는데 남의 몸에 기생해서 살아가니 그냥 기생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시모토와 엑시구아를 아는 분들 중에는 그 귀엽게 생겼다고 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여튼 시모토와 엑시구아는 숙주한테 달라붙어서 피나 뭐 영양분을 이제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기생충인데 가끔은 그 혓바닥에 달라붙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혓바닥이 되는 그런 좀 엽기적인 형태로 살아가는 기생충입니다. 가끔 생선을 손질하다 보면은 그 생선 항문 쪽에 붙어 있기도 하고 가끔 입을 열어보면 거기서 짜잔 하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실 갑각류라서 먹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은 그냥 살포시 떼내서 먹어주세요. 남들이 안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먹을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웬만한 조리사들은 다 충분한 경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손질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탈이 날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저 극히 일부 가게에서 주의를 안 하고 하다 보니 사고가 나는 거죠. 만약에 기생충을 먹게 됐는데 배가 아프거나 구역질이 나고 몸이 이상하다? 그럼 아마 크게 두 상황일 거예요. 아니사키스를 먹었거나 아니면 그 기생충이 있던 부분을 먹었거나 그 염증이 있었던 부분을 말하는 거죠. 사실 한평생 문제없이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위생에 관련된 거다 보니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공론화가 되다 보니 막 되게 흔해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조리사들의 양심이라고 봐요, 저는. 기생충 관련 사고들은 대부분이 조리사들이 부주의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도가 조금 떨어져도 이건 괜찮겠지, 이건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위생 관련된 상식과 지식의 부재. 요리사는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뭐 예를 들어 쿠도아충만 해도 최근에 발견됐다기보다는 최근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르는 조리사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요즘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오랜 노동 시간으로 인해서 오는 피로, 그리고 같은 일을 수년간 반복하다 보니 오는 권태로 인해서 좀 힘든 건 알겠지만 소비자들의 생활에 가장 밀착된 산업이니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회랑 초밥, 육회 같은 나름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맛있게 먹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하루빨리 우리나라 요리가 발전해서 맘 놓고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감한 부분인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거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혹시나 불편하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